여러분들,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퇴사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를 들면서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이전 회사에서 왜 퇴사를 했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많이 어려우셨죠? 저도 여러 번 퇴사해보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사, 퇴직 사유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제 퇴사 경험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직을 도와드려 보면서 느낀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너 나가! 네, 나갈 겁니다. 팀장님이 자르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선 퇴사 사유를 왜 이리 고민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퇴사 사유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들의 진짜 퇴사 사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장, 선배, 동료가 너무 싫어서, 혹은 하는 일이 대단하지도 않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은 월급이 친구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혹은 직장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등등등 듣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퇴사 사유를 이야기해야 할 대상은 상사 혹은 면접관이죠. 이런 솔직한 사유들은 이 사람들이 들으면 이야기한 내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퇴사 사유, 퇴직 사유를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난한 퇴사 사유 모음 이런 컨텐츠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보며 듣기에 그럴싸한 퇴사 사유를 만들고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사 사유를 잘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조로운 퇴사 진행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니던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퇴사 면담 혹은 그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이 직원이 퇴사를 왜 하는지 이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들을 모아서 직원들의 리텐션 관리를 위해 활용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용히 문제없이 퇴사를 원하는 내가 회사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퇴사 사유를 이야기하게 되면 퇴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퇴사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주변 직원들의 눈치도 보면서 굉장히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리티컬한 사유가 아닌 이상 퇴사자와 인사팀 간에 상호 간에 문제 없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피곤한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직 면접 시 면접관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그 면접을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직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를 왜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한 면접관들의 마음은 결국 이거입니다.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 와서 이전 회사 퇴사했던 것처럼 퇴사하면 어쩌지? 우리는 오래 다닐 수 있는 지원자를 원하는데 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걱정을 이 질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 내가 합격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퇴사 사유를 답변해서 면접관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퇴사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사실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대신 제가 경험했고 헤드헌터, 대기업 채용 담당자로 일하면서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내 자신도 부담 없고 듣기에도 합리적일 수 있는 퇴사 사유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경영 악화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것은 아니고 헤드헌터와 채용 담당자로 일하면서 본 퇴사 사유 중에 가장 많은 퇴사 사유였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서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했다고 하면 사실 듣는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굳이 더 토를 달고 싶지도 않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금호그룹에서 매각되면서 현재는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진행 중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아시아나 직원이 있는데 그 지인 말로는 한창 힘들 때는 일주일에 3일만 일했대요. 그리고 돈도 일한 만큼만 받아서 연봉이 그만큼 삭감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의 경영 악화 사유는 퇴사와 이직을 하는데 납득할 만한 대표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무지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퇴사 사유인데요. 제가 첫 대기업에서 입사를 했을 때 근무지 배치를 목표로 받았었어요. 물론 제가 인사팀과의 면담 때 어디로 보내주시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니 실제로 전라남도 끝에 목포로 보내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실제로 목포라는 지역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이었고 연고도 없어서 적응하는데 쉽지 않았었어요. 결국 이런 근무지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제가 첫 대기업을 퇴사하게 되었었죠. 이런 근무지 문제 말고도 일하고 있던 근무지가 갑자기 변경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직을 알아봐야 하는 케이스도 꽤나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근무지 사유도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듣기에 납득할 만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 혹은 관련된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언제든 다른 더 좋은 기회로 옮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계약한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까지는 남아서 일해주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실상 그 포지션을 계속 계약직으로 둔다는 것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또 계약직으로 대체하겠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담 가지지 말고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회사 혹은 이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처우 개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솔직한 사유이긴 한데 이걸 이야기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내 처우가 안 좋은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경우에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 경력이 5년 정도 되었고 하고 있는 일도 팀에서 팀원도 관리하고 매출도 꽤나 좋게 나오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상황인데 주변 혹은 동종업계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턱없이 급여 수준이 낮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기업에서 채용 일을 해보다 보니 이직해서 입사하신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처우 개선을 희망해서 이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과 걱정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직무 관련 이슈 혹은 직무 전환입니다. 이 케이스도 제가 헤드헌터와 채용 담당자로 일하면서 꽤나 많이 봤던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퇴사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퇴사를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에 지원했을 때 공고에서 봤던 업무 내용 그리고 면접 때 이야기 들었던 업무 내용과 실제로 입사하고 나서 내가 하게 되는 일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일이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물경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해오셨던 일은 기획자로서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 이직했던 회사에서는 커머스 운영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런 경우처럼 본인이 명확한 커리어의 방향이 있고 이력 내용으로 이를 증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 혹은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이건 좀 다소 개인적인 사유가 되겠는데요. 주로 지역을 옮겨야 하거나 업무적이나 회사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 이런 사유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군인 시절에 저는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총 3년의 복무 기간 중에 첫 1년은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자진해서 간 거라 뭐라 핑계댈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가서 근무하니까 집도 멀고 외롭고 힘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육지 그리고 서울 근교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사유가 어머니의 건강 사유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동 아들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그 당시에 건강이 불편하신 상황이라서 병원도 자주 모시고 갔어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유를 근거로 서울 근교의 기지로 옮길 수 있게 되었었죠. 일곱 번째는 학업 혹은 자기개발입니다.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고 싶은 분들은 이 사유로 퇴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대신 이 사유를 이야기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중에 학업 혹은 유학 혹은 자기개발의 기간을 증빙할 만한 근거는 꼭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이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트집 잡힐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 기간에 공부를 해서 취득한 자격증을 제출한다든지 취득한 학위 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스카우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의 케이스를 종종 보았었는데요. 그 전에 함께 일했던 상사 혹은 동료가 회사를 옮기면서 본인을 스카우트했다는 케이스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업무 내용적으로나 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이 사유가 실제로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도 납득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볼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신 근무했었던 기업들의 재직기간 관리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사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진심으로 내 안의 퇴사 사유를 잘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퇴사 사유들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잘 매칭해서 이야기하기에 부담 없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납득이 될 만한 좋은 퇴사 사유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맨이었습니다.